천년을 이어가는 우리나라 전통 한지.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를 담은 한지에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얼을 담아내는 작가가 있습니다. 인천시 공예명장 6호 이미자 명장을 당차자에서 만나보시죠. 아이고, 네, 오셨습니까? 예. 아이고, 그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임섭. 네, 예. 잠시만요. 혹시 몇 시에 그 약조를 제의랑 하셨나요? 11시. 아, 자시쯤에.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잡겠습니다. 현수 씨, 말투가 왜 그래요? 너무 어색해요. 그렇게 어색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요즘 사극을 많이 봤거든요. 정도전이라든지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 나름 좀 말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색했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제가 리저베이션 해가지고 포지션 잘 잡아가지고 커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예. Okay. Follow me.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혹시 그 11시에 네네, 11시에 예약한 이미자입니다. 우리 명장님 맞으시죠? 네. 오시는 길에 오늘 이런 스타일로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제가 한지 공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 좀 한번 여기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뭔가 이 한지공예 뭔가 그런 뭔가 단아함과 차분한 느낌. 그래요? 그 안에서 그 신사임당의 그 글씨체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강력한 느낌의 임팩트 있는 느낌을 제 선생님이 네. 살려줄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선생님 가시죠. 쌤!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선생님과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네. 투 선생님인데 네.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 이쪽 헤어에서 컴플레인이 1도 없습니다. 예. 모든 분들에게 만족감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거든요.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인상부터가 네. 눈이 송아지 눈이고 맞아요. 일단 먼저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건지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앞머리 조금만 자르고 네. 조금 선생님한테 그냥 맡겨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네. 그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바쁘다 보니까 네. 머리를 가꾸고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쭉 고수를 해왔던 것 같아요, 단발머리를. 편안하니까. 네. 네. 딱 접수했으니까 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하시죠. 네. 염색은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맞아요. 네. 살짝 그 와인빛이 나는. 네. 와인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네. 와인을 원샷 드시고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하면서 염색하신 건 아니죠? 그죠? 비밀이에요, 그거. 비밀입니까? 알겠습니다. 비밀을 다 네.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88년도에 공방을 오픈했는데 맨 처음에는 박공예로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이제 한지공예를 하고 있는 한지공예가입니다. 한지공예를 네. 하고 계시고 저희가 명장 하면은 이제 몇 호가 있지 않습니까? 몇 호 인천광역시 제6호 공예명장이 됐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인천광역시의 제 6호. 야, 6호 명장. 저는 저기 201호 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건 들어봤는데 저 명장 몇 호, 이거 몇 호라는 말이 딱 들어가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이 도대체 명장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명장의 자격 조건이 아마 있어요. 그 성적표 같이. 그래서 그 한지면 한지, 도자기면 도자기, 그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그 보유 기술, 공모전의 입상 경력, 또 전시 활동, 공예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왔는지 그 외에 뭐 등등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그 전문 분야에 이제 10분의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오세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하시고 또 그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에 대한 또 시연을 또 해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난 여기까지 이야기 듣는데 난 못해. 난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너무 많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게요. 힘드네요.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명장님도 약간 맞아요. 이거 너무 많이 따졌어요. 그 정도로. 아니 우리 여기 헤어샵 면접 볼 때
인성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미용 관심도라든지 이 정도까지 따지면 어떨 것 같아요? 안 가죠.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공예하는 사람들이 그런 서류에 페이퍼웍에 조금 약해요. 사실은 안 하려고도 했다가 네, 주변에서 또 권유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또 하게 됐어요. 저희도 같은 또 예술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이런 저한테 이게 이 페이퍼가 네.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좀 늙었잖아요. 근데 좀 정윤수 쌤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 또 그 50이 넘어간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또 어렵죠.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 네. 문서 잘합니까? 형식 맞춰서 딱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자유로- 형식의 틀에는 못 갔죠. 형식 틀에 매여 있지 않고 산다고요? 네. 자유롭게 사십시오. 네. 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명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셔서 명장이 딱 됐을 때 그 첫 느낌은 어땠어요? 울컥하면서 이렇게 그 개근상 받은 듯한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랜 시간 그 힘든 일이 많았겠죠. 이게 공예가 또 이렇게 뭐 막 곽강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옆에서 그 회원들 많이 생각났어요.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셨던 그분들 생각 많이 났고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또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벅찼어요. 한지의 어떤 생활용품인데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도 꽤 많이 있나 봐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고 쓸 수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조금 쉽게 접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한지 공예. 이따가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딱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잠시 후에 그거는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 너무 비싸고 막 본접할 수 없는 막 진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는 좀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얘기하자면 뭐 한 3,000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3,000원에서 몇백만 원이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느낌이 좀 머리가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느낌이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같고요. 왜 이렇게 미용실에 딱 앉으면은 네. 불안할 때가 혹시 그런 거 있으셨죠? 그렇죠, 근데 전 너무 편안한데요. 지금요? 진짜로. 이게 뭐 이렇게 근육이 제가 얼굴 근육이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좀 좋으시겠는데요? 네, 좀 잘 것 같아요. 네. 머리를 만지면 네. 편안해서. 이게 원래 머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손님이 약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표정과 눈빛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쪽을 쳐다보거든. 이쪽에 계속 좀 하거든. 편하네요. 네. 그리고 다 바로바로 캐치하시죠. 당연하죠. 그죠. 좋아요. 전체적으로 머릿결도 되게 곱고 되게 좋으셨어요. 근데 웨이브가 엄청 많은 스타일이라서 조금 명장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발랄한 이미지가 많이 돌아서 그 볼륨은 살리고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위해서 저 펴드렸어요. 자, 저희가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머리가 생각하시는 느낌은 전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게 그 제 스타일을 그냥 딱 찾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되게 단아하고 되게 정돈된 약간 좀 차분한 느낌만 이렇게 원하셔가지고 의외로 마스크를 벗으니까 약간 빨간색 립스틱이 강렬합니다. 이게 좀 다른 느낌인데요. 결론은 마음에 드는 내 헤어스타일을 찾았다. 찾았다. 그리고 네. 나를 이 헤어스타일 찾으면서 나의 그 예전에 그 항상 피크를 쳤던 그 내 미모의 피크를 쳤던 그 느낌이 좀 나왔다. 네네. 조금 젊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머리를 펴서. 네. 자, 저희가 좀 헤어 방송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 네.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통의 한지를 이용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의 얼을 담아서 정말 예술품을 만들고 있는 한국의 한지 공예의 명장입니다. 우리 이미자 명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공예가이고 30여 년 동안 지금 한지 공예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인천광역시 제6호 공예 명장으로 선정되어서 네,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됐습니다.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할 때마다 이게 긴장되고 이렇게 카메라가 딱 앞에 있으면은 아니요. 괜히 떨려요. 국회의원 한 3선 정도 되는 느낌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천천히 하시면서 대본을 보시면서 정말 잘하십니다. 한지 공예를 지금 하신 지가? 올림픽 할 때라 기억이 돼요. 올림픽을 막 88 올림픽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해에 제가 이제 공방을 오픈을 했어요. 88년도 호돌이 이거 막 돌렸을 때 나이가 이제 네. 각 대략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돌리고 그 코리아나가 하늘 높이 손승문 이 노래 쫙 부를 아, 때 개그도 잘하셔. 개그맨이니까요. 네, 역시. 알겠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계시는데 생각하실 때 이 한지공예의 매력,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매력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종이를 딱 접하는 순간 그날부터 그 한지의 그 매력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굉장히 기품 있고 철학적인 그 질감에 일단은 반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아마 손을 뗄 수가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도 이게 이제 생활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견뎌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한지를 가르치는 사람, 한지 공방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남들과 좀 다른 거. 왜 우리가 옷 똑같은 거 입으면 싫잖아요. 싫죠. 그 내가 하고 있는 작품을 누군가가 똑같은 거를 하는 게 싫고 똑같은 거를 내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하는 거랑 달라야지 저를 찾아주겠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노력을 좀 한 편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 개그맨이시지만 이제 막 너무 사랑해 주시면 팬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좋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작품을 좋아하고 저한테 굳이 이렇게 먼 그 5시간을 와서 시간 투자를 해서 네, 호텔에서 묵으면서 돈을 또 내면서 이렇게 배우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도 또 있죠. 그러니까 저 왜 이걸 물어봤냐면 같은 예술계통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우차사가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을 때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그때는 좀 그렇게까지 뭐 방송을 많이 안 했던 상태라서 그래서 이게 확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개그를 좋아해도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코로나로 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럼에도 이제 네. 오랜 기간을 해오다 보니까 네. 제가 어려울 거라는 거를 그런 그 저한테 배우셨던 수강생들이나 회원분들이 아 지금 저 이닥 선생님이 좀 어렵겠다.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힘을 주는 건 아마 그 계속 선생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무언의 그런 고마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오늘 말 좀 잘 통하죠, 저랑. 네, 네, 그렇죠. 네, 잘 통해요. 네. 저의 마음의 질감 자주 좀 어떻습니까? 오세요. 저 마음의 질감. 아, 한지 대화 별처럼 질감. 굉장히 고우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한지가 지천년 견업백 해가지고 천년을 가는 종이라는 거 알죠? 쭉 가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전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생님 밑으로 이제 후진 양성에서도 좀 이렇게 힘을 쏟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 학교 수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육 혁신 수업이라고 네. 그래서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땡땡 치과의 원장님이셨던 이제 할아버지세요. 이렇게 여자들만 이렇게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가시고 구경하시고 가시고서 아 저분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오시지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라면 구경하라며요. 아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사지도 않으시면서 계속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셨었는데 수강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어떤 곳인가를 좀 저를 이제 관찰하신 것 같기도 하고 구경하면서 다 이제 관찰하셨겠지. 네, 그래서 한 1년을 좀 넘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기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했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공모전도 한번 이렇게 전국에 이제 한지 관련한 공모전에서 입상도 큰 상은 아니지만 받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그 본인이 건강도 되찾으시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 선생님께서 처음 그 매력에 빠졌던 그 한지의 질감을 저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 네,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움을. 광고 나오시죠. 광고 안 나오네. 네, 지금부터 해볼까요? 볼까요? 이걸 제가 미리 이제 잘라놓은 거예요. 이 느낌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이거 그 느낌이에요. 그 우리 한옥 그 문에 창호지. 저 이거 뚫을 때 이렇게 많이 뚫었거든요. 네, 할머니 집에서 뚫으면 안 되는데 뚫으면 할머니가 뚫지 말라고 시끼야! 뚫지 마야! 현수야 뚫지 마! 또 뚫었다야! 그래갖고 또 이거 몇 장 찢어가지고 또 덧붙여가지고 또 덧붙이고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래도 예쁘죠. 덧붙인 거. 예. 자, 이거는 진짜 성격 막 급하신 분들은 저 되게 급해요. 네 그래요?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러면 엄청 급한데 이상하게 이거만 만지면 이렇게 아 그래요? 차분해지는 거 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성격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공이네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뜯어 먹어요. 아, 그거 저기 한 소리 들을까봐 위에를 잡고 이렇게 그쵸? 했습니다. 예. 네. 저희 그 인사동에 매장이 있을 때 외국인들이 오면은 니네 이거 너무 멋있다. 근데 이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던 거다. 떡을 먹을 때도 떡 위에다가 떡살을 찍어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문양들을 보여주면 니네 정말 멋있는 나라고 선조들 진짜 완전 뭐 짱이다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저희가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거 선물을 해주실 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네네. 설명을 좀 해주면서 네. 해주면 정말 그분한테 그 한 분한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충분히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 앞으로 좀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계획을 좀 잡고 있나요? 이 한지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수하고 똑똑한 종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굉장히 그 인간한테 이로운 종이에요. 자연한테도 이롭고. 네, 그렇죠. 인천을 통해야면 어디든 세계를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천이 굉장히 그 항구 도시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고 문화 예술 또 뭐 여러 가지로다가 굉장히 나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 근처에 한지 그 숲이 생기고 또 한지를 제조하는 그 공장이 생기고 또 그거를 갤러리가 있고 또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모든 그 외국인들이 80% 90% 이상이 꼭 거기 그 한국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그 바람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그냥 한지공예 하고 싶어요. 한지공예 하고 싶은데 후회한 적도 있었죠. 후회한 적도 있었는데 쭉 그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후회보다는 오히려 고마움이 더 많았던 내가 이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삶에 힘들었을 때 위안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떼어놓고는 제가 아무것도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 네, 아무튼 또 저희도 우리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었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지공예 명장으로서 앞으로도 쭉 인천의 문화사절단으로 이 한지공예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 여기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찾아드립니다. 한지는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데요. 한지의 주 원료가 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1번 당나무, 2번 옥나무, 3번 소나무, 4번 대나무.
도시 내에 이제 나무를 식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산에다가 나무가 없는 자리에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도심지 내 어떤 공원에다 나무를 심는 게 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숲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가 계속 뜨거워지고 열섬화가 되고 여름에 아주 도로변이 또 건물들로 인해서 아주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좀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최대 장점이 바다와 한남정맥 사이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심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도심지 내에 심는다. 그래서 이제 도시숲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 중에서 60%는 녹지로 만들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60%에는 녹지로 만들고 또 다 나무를 다 심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라는 개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용한다. 뭐 걷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개념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사업했던 완충 녹지나 이런 거는 진짜 순수한 녹지의 기능이에요. 이걸 그 지역으로 공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원의 어떤 이용보다는 그 양쪽의 어떤 토지 용도가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바람을 서로 통하게 해가지고 어떤 도심지 내에 어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바람길 숲.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산림청과 같이 나무를 식재한 곳은 좌측에는 공장 지역이 빽빽하게 밀집돼 있고 우측에는 또 주택가가 또 나열돼 있고 이 사이에 어떤 차단벽을 두는 겁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초미세먼지라 그러면 한 5에서 15 정도 마이크론 크기죠. 이게 1000분의 한 5에서 15. 그다음에 이제 그냥 미세먼지라 그러면 한 1000분의 30 이상. 근데 이제 나무의 기공이 보통 한 1000분의 20 정도가 돼요. 크기가. 거기서 초미세먼지는 빨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미세먼지는 잎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붙여서 비가 오거나 하면 이제 낙수로 떨어지게 되는 그게 어떤 차단의 기능이죠. 그게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결국은 탄소,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나무에 집적시키는, 고정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의 기능이 거기서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탄소 고정.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한 6.6% 정도를 이제 상쇄를 시키고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나무를 심어서 한 1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나무, 잘랐을 때 한 30cm, 40cm 이런 나무들을 저걸 왜 아깝게 자르냐. 좀 더 놔두고. 이렇게들 이제 대부분 또 인식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무가 한 10cm, 20cm 될 때는 왕성하게 크죠. 큰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를 고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탄소를 고정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나무가 다 커서 한 40cm, 50cm 되면 탄소 고정 능력도 떨어지고 노쇠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인식과 달리 저거를 뭐 저희 인천시에서는 아직 그런 예가 없지만 저거를 계속 존치를 하는 것보다는 어린 나무로 다시 바꿔 심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민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시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